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선교교회를 섬기는 김선일 목사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귀한 사역자분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첫 곡은 렘넌트 월십의 주 사랑해요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분은요, 원주 IBF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혜명 활동학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혜명입니다. 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간사님으로 이제 많이 부르긴 하는데 이거 좀 옛날 표현이라고는 하더라고요. 활동학사.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뭐 네 글자보다는 좀 두 글자가 쉽긴 하겠네요. 간사님으로 일단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는 또 제일 젊은 우리 출연자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혜명 간사님은 지금 이제 원주 IBF. 사실 지난번에 우리 대표 간사님은 한번 이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 네. 박순영 간사님, 이제 박혜명 간사님은 함께 이제 동역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인 일들을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주 IBF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원주 IBF는 1900 이제 저희가 이제 연세대학교 동아리방 비밀번호이기도 하고, 네, 아무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네, 거 좋아. 아무나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 네, 뭐 가져갈 게 책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학사들이 좀 배출이 돼서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긴 했는데 한 40년 이상, 한 50년 이제 정도 진행했던. 그래서 네. 비밀번호가 네, 네. 19, 네네, 여기까지. 19 여기까지. 19 땡땡.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 원주에서 이제 제가 한 2013년 네. 네,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음. 저희 원주 IBF가 이제 강원권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원주에는 1981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캠퍼스나 뭐 지방에마다의 다양한 특징이 있겠지만 네, 저희가 뭐 복음 또 제자도 또 다양한 진지하게 이 학생들을 좀 길러내고 또 고민을 시키게 하는 그런 또 지방애와 또 IBF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단체이면서 지금 이제 대학교 안에 있는 캠퍼스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네. 대학생 선교단체라고 해도 뭐 원주 IBF의 정체성이 되겠죠. 네네네. 네. 그럼 지금 여기서 활동하시는 간사님은 대표 간사님하고 우리 박혜명 간사님 두 분이세요? 네, 일단은 그렇고요. 지금 이제 학생 중에 한 분이 네. 또 조금 더 긴밀하게 동역하려고 저희가 이름을 뭐 활동 학생 이렇게 좀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좋긴 하네. 왜냐하면 그 왜 옛날 용어긴 한데 선교단체들이 되게 영어를 잘 쓰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영어 단어를 많이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학사, 활동학생 아주 좋네요. 네, 저희가 그런 거 다 이제 빼버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좀 거추장스럽거나. 그렇네. 아주 제 취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모태신앙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시네요. 네. 혹시 자녀분이 계신가요? 있죠. 네, 그럼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네, 자녀로 네. 그쵸. 사는 게. 네.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제 담임 목사님 아들로. 네. 그런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 춘천 네. 지방의 IBF의 간사로 계셨었고요. 네. 그러다가 춘천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으로 좀 이사를 하셔서 저희 집들도 다 강릉으로 가서 이제 자라왔죠. 저희 학창 시절이. 그러면 이제 부자가 대를 이어서 IBF 간사를 하시네요. 몇 없는데 네.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몇 없는데. 네, 몇 없는데 별로 뭐 이렇게 엄청난 소명이라 생각해서 하진 않았는데 만나다 보면 이제 아버지랑 IBF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야,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걸 권한 건 아니시잖아요. 권한 건 아니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시죠. 나와의 같은 길을 걷지 말아라.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듯.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성격이 약간 좀 이렇게 명확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IBF가 요구하는 리더십 안에서 좀 그런 게 좀 잘 맞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단체별로 좀 이제 색깔이 조금 이제 있는데 IBF가 그런 면에서는
뭘 누굴 강요한다든가 이러지 네네네.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토론을 하거나 논의하거나 그 사람이 스스로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렇지, 것들을 그렇지. 이제 만들어 간사하다면 유도를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그렇죠.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티나지 어, 않게 어, 하는 게 어. 또 하나의 뭐 역량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아버님 계신 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강릉에 이제 한마음교회라고 네. 있는데 강릉 어디에 있나요? 강릉의 초당동? 초당. 네네. 그 두부로 유명한. 그쵸. 네. 예, 그쪽으로 뭐 한 3, 4년 전에 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이사를 하셨군요. 네네네네. 개척하신 교회? 개척 아니요. 개척은 아니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은 강릉에서 좀 지내셨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강릉에서 지내다가 음. 그러니까 사실은 원주로 학교로 오게 된 것도 이제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면 사실은 그 어떤 그늘과 그림자가 되게 짙기 때문에 네. 빨리 벗어나야겠다. 아.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좀 도망친 부분들도 있고. 집에서 멀리. 그렇죠. 네. 그래서 강릉에 있는 대학교도 좀 붙었고 한데 나는 이제 다른 신앙, 다른 어떤 교회를 다녀야겠다 생각해서 원주로 오게 된 부분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 네네. 신앙을 갖게 된 건 언제예요? 신앙을 갖게 된 건 이제 RF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라는 건 사실은 그 뭐 중고등학교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때의 신앙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이 강요했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 내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제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인물들마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학교 때 믿었던 건 부모님의 신앙을 잘 따라와서 네,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매일 성경 이제 청매. 예. 그래서 청소년 매일 성경을 무조건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2달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셨는데 아이고, 근데 이제 어리석은 이제 아이는 저는 그거를 이제 잃어버린 척하거나 혹은 안 했는데 몰래 이제 화장실에서 밀린 것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고 화장실. 네, 화장실 몰래 문 잠글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고요. 매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한 달치를 이제 빨리 해서. 네. 근데 그거를 저희 부모님 다 알고 계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매일 성경을 하다가 그런 강요와 좀 강압 속에서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안 했을 때는 뭔가 이제 혼이 날 수 있는데 그쵸. 네. 그러면 다 하면 뭐 상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마땅히 이제 뭐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냥 의무일 뿐이구나. 그쵸. 상급이 없는. 상급은 없었어요. 욕을 안 먹는 게 혹은 안 혼나는 게 상급이었나? 그건 조금 우울하네. 약간 좀 그랬죠. 뭐 조금 작더라도 뭐 상급이 있었으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원주 쪽으로 진학을 하면서 원주에서도 이제 대학교에서도 다양한 선교단체가 많았을 텐데 어떻게 IVF랑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과거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마 뭐 아버지가 IVF를 했다는 거를 제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때 한라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IVF가 이제 부스 홍보하는 거를 좀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워낙 그 선배들이 호탕한 분들이어가지고 매번 한 사람을 이렇게 손짓으로 야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더니 IVF인 거예요. IVF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갔더니 IVF여서 맞아 하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가입을 하게 됐었죠. 뭐 다른 선교단체도 분명히 있었을 있었죠. 텐데. 근데 좀 점잖은 데였고 이 한라대학교 IVF 선배들이 되게 독특하셨거든요. 되게 나이도 많으셨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아요. 네, 한 7살, 8살 위에 이제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요. 근데 다 그때 IVF 선배들이 그래도 이제 끝까지 IVF 생활을 하시고 또 휴학도 길게 하시면서 휴학도 길게. 네, 그래서 이렇게 짓눌려서 들어갔어요. 야, 그쯤 되면 좀 한번 모르는 사람은 좀 의심하고 볼만도 한데. 또 근데 뭐 워낙 그 지금도 그렇고 IVF 선교단체에 많은 선교단체에 있는 선배들이 또 휴학을 하거나 또 오랫동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어떻든가요?
갔더니 맨날 밥만 먹고 아, 밥을 사줘? 네 밥을 매서 사주고. 사주고 오케이, 예, 오케이. 지갑 들고 오지 말라 그러고 예, 신입생은 지갑 들고 오는 거 아니다. 이거는 20세기 대학.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예. 그게 약간의 전통으로 선교단체의 전통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밥 먹고 또 놀고. 근데 이제 보통 저희 IBF가 소그룹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이제 다양하게 섞여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뭐 그런 신앙적인 질문들이 좀 들기도 하고 아, 내가 좀 기존에 있었던 신앙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신앙이었다면 그렇지. 여기서는 뭔가 나만의 어떤 신앙을 좀 찾는 어떤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매일 성경 쓴 게 좀 도움이 됐겠죠? 그게 하나의 반작용이 돼서 들어가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그렇지. 네, 다짐을 했는데 이제 본질로 다시 나이를 먹고 이제 보니까 결국은 하게 되더라. 그렇지.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성경 쓴 게 네네. 그때야 뭐 이걸 왜 쓰라고 그래 막 이러지만 네. 시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IBF의 책들도 읽고 네네. 훈련도 받고 네네. 또 공부도 하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이게 IBF에서 뭐 사실 제자도라고 하는 게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또 성장하고 또 양육되어지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특별히 이 선교단체는 리더십으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후배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렇지. 또 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들의 한계들 또 이제 경험의 좀 미숙한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막 책을 엄청 읽고 뭐 그때 뭐 사실 뭘 알았겠습니다만 예, 책 동방에 있었던 책들도 막 읽고 또 막 성경 공부도 아마 그 교재도 한번 제작해보고 만들어보고 하면서 그 이제 후배들을 어떻게 이제 좀 알려줄 수 있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지? 네,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네,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 가운데에 그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아마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네. 영향이 있었다 이런 것 같아요. 네네.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사실은 이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에 그때 더 이제 혈안이 돼 있었는데 참사 일어나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IBF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특별히 이제 선배들이 많이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살면서 사회적 참사를 처음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의미와 어려움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해석이 잘 안 됐던 그렇죠. 거죠. 교회에서는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그 이야기들을 삼가거나 아니면 함께 슬퍼한다는 것이 교회에서도 이제 무척 어려웠던 것 같은데 IBF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뤄나가면서 그러니까 함께 애통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웃으로서 함께 이제 하고 또 이거를 어찌 보면은 뭐 매번 그 되게 중요한 핵심 컨텐츠로 쓰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좀 지속하면서 이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이 어려움들을 좀 주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그때 많이 배워 나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쵸. 성경의 메시지를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고 특히 타인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시도들은 그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시각 차이가 워낙 또 크기도 하고 네.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도 차이가 많았으니까 네. 근데 아마 그때 대학을 다니면서 또 세계관 공부하면서 네. 이런 실제적인 사건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아마 간사님한테는 이때 많은 성장도 있고 또 고민도 많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대부분 그런 어떤 개인 구원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또 목사님이랑도 좀 대화를 해보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면 IBF가 또 우리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선교단체로서 또 해야 되는 역할과 그렇죠. 또 그런 어떤 고난에 대한 고민 속에서 어떤 또 균형을 또 잡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는 또 학교를 편입을 하셨네요. 네, 편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더 해볼 수 있겠는데 그때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어느 군대가 가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대단하네. 저는 뭐 네. 공부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요? 없죠. 근데 그런 건 없죠. 그렇지. 공부할 수 있는 군대라기보단 직급이 높아지면 상병이 되면 이제 시간이 좀 나고 또 밤에 이제 11시나 12시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지. 예, 그래도 내가 좀 더 다른 다른 학교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영어 공부를 그때 열심히 했었고요. 그렇군요. 예. 말 그대로 이제 편입을 위한 공부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군 생활은 어디서 했어요? 군 생활은 제가 의정부 그 위쪽에 있는 연천. 네, 연천에 이제 거기도 전방이에요. 그렇죠. 네네. 네. 포병 쪽에서 일을 했었고 뭐 기회가 돼서 여력이 좀 그때 나더라고요.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났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게 그 원주 캠퍼스 연세대학교? 네네네. 다 같은 비슷한 그쵸?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잘 아는 지역이고. 네네네. 일부러 그 IBF를 다른 지역을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문화나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편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주에 좀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그게 아니었다면 또 다른 시도들 했을 텐데 그러진 않았어요. 딱 한 군데만 썼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IBF에서는 무슨 간사로서 역할이 아니라 이때는 학생이고. 네네. 한 2, 3학년, 3학년 정도였으니까. 복학한 3학년. 네네네네. 아니 뭐 좋네요. 그만큼 애정이 있었네요. 그렇죠. IBF를 우선으로 잡고 학교로 옮길 정도였으니까. 그렇군요. 지금으로 돌아간다면 뭐 다시 고민해 볼 것 같긴 한데. 솔직하시. 그러면 이때 이제 교회는 그럼 강릉으로 안 가고. 그렇죠. 그때 1학년 네네. 때부터 아예 지역에 정착을 하고 주말에도 나는 교회를 따로 안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교회 와야지 했을 때 나는 우리 교회가 아니다. 아버지 교회다. 아버지. 내 교회가 아니다. 냉정하네. 나는 목회자의 자녀 아들로 계속 어떤 이미지 되고 싶지 않다. 성도로서. 난 이미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죠. 찬양팀도 쓰고 뭐 중고등학교도 뭐 학생부 회장도 하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각자 갈 길 가자. 네네 그렇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선언하고. 이거 재밌네요. 그 형제가 더 있어요? 형제는 동생이 있는데 이제 제가 한번 그 길을 뚫어 놓으니까 각자 알아서 그 친구는 이제 춘천에 있는데 춘천 그래서 강릉 춘천 원주로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멀지는 않네요. 다 강원권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집에 가끔은 가죠? 가끔도 잘 안 가죠. 교회에서 할 게 워낙 많은데 성가대도 뭐 지휘도 해야 되고 성가대 지휘를 한다고요? 또 지휘를 이번에 맡아서 또 찬양팀 인도도 해야 되고. 그럼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어디예요? 지금은 그 원주에 흥원면에 있는 바른길 교회. 흥원면 알아요? 네네네. 바른길. 네, 그때 한라도교에서 되게 가깝게 있어가지고 이제 우연치 않게 방문을 했다가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이제 방문했던 교회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듣고 갔다가 IBF 사람도 좀 있고 CC 분들도 좀 많이 계셨고 교회 이름이 뭔가 좀 복음주의적인 교회 같네요. 그래요? 여기는 합동 장로교이고요.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한마음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한마음교회 일단 잘 모르지만 쉽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야, 정말. 네. 저는 아버지 쪽으로 마음이 키우네요. 섬찟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편입을 하고 연세대학교 다니면 그럼 이때 전공은 뭘 했어요? 저는 그 입학했을 때부터 다 경영학과로 갔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영을 전공을 했고 이제 뭐 마케팅, 브랜딩 이쪽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전공을 했는데, 뭐 딱히 어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사명이 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건 없었기 때문에 편입도 그냥 동일하게, 그냥 하던 전공으로 가자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이제 학교가 그 안에 9개 세부적으로 또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원체 이제 제가 또 관심이 있었던 게 그 IBF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단체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뭐냐 그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
브랜드라는 개념을 좀 접하게 되고 어떻게 이거를 더 알리고 또 이거를 또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브랜딩을 또 좀 전문적으로 더 공부를 하게 됐었죠. 그 묘하게 네. 그 IBF 사역이랑 네. 경영학과의 이론이 네네네. 이렇게 접목이 되네요. 그렇죠. 많이 겹쳤고 실제로 할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돼서 제가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되게 이상한 어떤 시도들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영학과는 성과가 중요하고 이제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이 이야기들을 되게 IBF나 혹은 선교단체들이 가끔 이제 가치 중심적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경영학과는 뜬구름 잡는 네, 뜬구름 거지. 많이 잡죠. 근데 이제 IBF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싫다. 우리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이야기해야 되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정량 평가 가능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지금의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게 신기해하죠. 신기해야지. 네, 우리가 한 영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 두 영혼을 라이트하게 혹은 조금 얕게 접근을 할지 한 영혼을 깊게 접근을 할지 그거 속에서 어떤 결정들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뭐 성도들을 만날 때도 혹은 옆에 있는 후배들을 만날 때도 우리는 누구에게 더 애를 써야 되는지를 나도 모르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입 밖에 꺼내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박순영 대표 간사님하고는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네, 다르지? 네네네. 다를 것 같네요. 네네네. 거기는 가치 담론에 더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간사들 세계에서도 그 차이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가치를 충분히 공감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디로 어떤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정확히 있고요. 네. 그래도 살 길은 다 가시네요. 그럼요. 네, 전면 부정은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했던 사례를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영혼 전도나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이제 결론과 평가까지 간. 네. 그러니까 저희가 IBF가 이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게 총괄적으로 결정하는 그 이제 시간이 있는데 보통 방학 때 계획을 이제 다 세웁니다. 그리고 평가를 중간마다 내리고 또 계획도 이제 가치 중심으로 세우는 1박 2일짜리가 있고 약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세우는 또 1박 2일이 있고 전략회의 같이. 네네, 전략회의가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경영학과에서 배웠던 걸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네네, 판을 만들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하는 거를 저도 좀 좋아했고 학생들도 이제 대부분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뭔데? 어떤 액션들을 우리가 중점으로 할 건데,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십계명처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걸 저희가 이제 POGS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깊이 있게 우리가 어떤 변화들을 볼 거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이제 이번 연도 표어나 주제를 가져가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사실 교회가 성도들하고 되게 긴밀하게 대화를 한다든가 되게 그런 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좀 있고 혹은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들이 성도들마다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어떤 목표와 또 목적을 가지고 그 주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상들을 좀 그려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IBF가 각각에 있는 자리에서 아마 다른 운동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결국 각자가 자리에서 했던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나로 이제 뭉쳐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 그게 이제 계획과 어떤 성찰 그 사이에서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네. 경영학도 같은. 그래서 약간 우리 간사님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소위 말해 이제 대학교 안에서의 사역이 옛날 같지 않다. 네. 이런 말들도 많이 할 텐데. 네네. 지금 이제 간사님이 학생일 때 하고 지금 간사일 때 하고 학생들의 분위기나 이런 게 어떻게 좀 비슷한 게 맞나요? 좀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많이 있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과거에는 더 모이려는 어떤 습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되고 약간 이거를 사람들이 적응해가는 시기였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방에서 막 유튜브를 본다라는 개념, 별로 없었죠. 네, 게임을 한다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PC방을 가거나 그러니까 그치. 그 같이 게임을 하는 것도 약간 공동체적이었는데 지금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좀 하다 보니까 모바일로 네, 모이기 힘쓰라라는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이거 되게 옛날 말 아니야? 라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생각하기도 하고 또 결국 그러다 접촉이 많이 잘 안 되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방식이 온라인에서는 그래도 뭐 많이 모이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은 있잖아요. 네네네. 아무튼 뭐 댓글이든 SNS든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모이는 거에 좀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이게 그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효용감과 존재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작은 그룹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죠. 근데 큰 데에 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여기서 뭔가를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미약하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뭔가 좀 세진다든가 혹은 되게 독특한 주장을 해야 한다든가 네, 특이한 걸 올려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뭔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 각자마다 더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간다든가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치.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 이제 배워왔던 것들이나 선교 단체에서 배운 것들이 약간 차이가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지 않고 더 고민을 나누면서 가지 않고 나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선교 단체를 나가는 친구들도 한쪽을 많이 포기하는 있죠. 거죠. 네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이런 질문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선교단체에 오는 그 대학생들이 불신자가 많나요? 신자가 많나요? 당연히 신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자가 많죠. 네. 근데 그 신자들이 당연히 그 사람 어떤 신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불신자를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이랄까요? 그렇지. 혹은 자기가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만나는 그 불신자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먹다가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행복해 보이면 불신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마저도 사실은 삶의 의미라든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당연하지. 네, 왜냐하면 뭐 와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경 공부를 하라니까. 근데 하다 보면 애들이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가요. 그래요? 네, 되게 재밌어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네네네. 저희 GBS나 뭐 GIBS나 이런 성경 공부 그래요? 방법이 있는데 자기 삶을 물어봐 주니까 성경이 너는 어떻게 요즘 행복하니? 마음이 어렵진 않니? 이런 질문들을 자기가 던져졌을 때 불신자 친구들이 이거 되게 새로운데? 아무도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 뭐 학점이 어떻냐? 아니면은 너 친구가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뭐 자기가 본 거 뭐냐 이런 것만 얘기했지 내 마음에 대해서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IMF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 마음을 물어보죠. 잘 살고 있냐? 괜찮냐? 또 부모님 관계는 어떻냐? 앞으로의 진로와 비전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래, 하긴 이런 질문을 요새는 인공지능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인공지능 앞에서 다 고백하고 막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슬프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뭐 근데 인공지능은 그 사람의 말을 막 이렇게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는 뭐 그 하나님 상이 개인마다 아마 다 있을 텐데 불신자한테도 그게 이제 부모의 상으로 연결되고 또 그게 자신의 인생관하고 맞닿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옆에 있는 선배들이나 간사들이 그 사람을 되게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배울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불신자더라도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배워 나간다는 점에서 본질적이네요. 그렇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네네. 질문과 네네네. 사랑을 통한 관심이니까 네. 그건 뭐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람밖에는 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불신자가 좀 들어오면 네. 또 그 한 영혼이 바뀌게 되면 잘 같이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가 예수를 믿고 그렇지. 또 이 안에서 특정한 어떤 자기 고백과 제자도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또 리더 세웠던 친구가 네. 대학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IBF에서도 예수를 만나고 또 자기가 여기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리더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한켠에는 끝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에는 좀 주저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부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즐겨 하지만 주저스럽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하니 예수가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모여 힘쓰기를 자기 나이로 한번 뭐 실천해 보겠다.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야, 정말 그참 까다롭네요. 그렇죠. 뭐 그거를 사랑을 이렇게 부어준다고 해서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변화된다는 건 사실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 친구의 삶이 앞으로 또 교회를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럼. 또 수많은 친구와 또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걸 축복하면서 떠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호감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믿음과 구원의 단계는 그쵸. 성령이 하시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그래서 그 구분들을 잘 해나가면서 우리가 뭐 엄청난 호감을 주진 않더라도 그 진실된 관계를 맺으면 그럼. 그 사람이 막 나를 불편할 수도 반감은 있고 없지. 네네 그럼요. 반감은 없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우연치 않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랑 만나고 내 갈급함이 있을 때 네네. 연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 바람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또 같이 가르치고 또 같이 시간을 보고 사랑하고 예. 그리고 이제 교회랑 좀 다른 게 있다면 결국은 졸업하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 안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보더라도 또 혹은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또 이제 졸업하고 또 신입생이 오고 이제 이런 어떤 루틴 같은 게 돌아갈 텐데 네네. 관사님 어떻게 간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에게 있었던 간사님들이 있었을 거고 그 루틴들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여기서 했던 걸 그냥 끝내고 나는 이제 사회로 가서 이제 살아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그 루틴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혹은 그 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또 커가는 사람들 또 여기서 복음을 내가 믿고 또 살아내려는 사람들을 좀 그 사람들을 내가 한번 양육해 보거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간사도 해볼까? 그래서 얘기도 했는데 약간 그 피로가 잘 안 맞아서 그냥 직장 취업해야지 취직해야지 하다가 또 좋은 기회로 다시 IBF랑 연결이 돼서 학생들을 또 만나고 무슨 있죠. 전임 간사를 할 때 무슨 교육이라든가 조건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죠. 교육 한 6개월 정도 아마 합숙 훈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시험도 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래요? 시험이 이 사람을 이제 테스트하는 정말로 떨구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좀 밝혀내는 데에 좀 중점을 둬서 이제 간사를 선발하죠. 뭐 지원자가 많지는 않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의미로 바뀌는 거죠. 많았으면 네, 당연히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했겠지만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헌신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지금 간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잘 알고 또 어떤 교회 내에서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잘 아는 사람인데 네. 이런 선교단체 안에서 내가 간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내가 일정 부분 좀 절제하거나 욕심을 내려놓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손해볼 것도 많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의 길을 택한 의미, 가치 이런 건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당연히 교회도 그런 어떤 전도사라든가 아니면 담당 저희도 같이 하는 뭐 집사님들이나 뭐 청년부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학교 1학년
혹은 대학생이 가장 말랑말랑할 때라고 보여져요. 그때가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서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 정립 혹은 예술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죠. 근데 당연히 예술을 버리려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술을 붙잡으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행동의 모습들이 다 이제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손잡아줄 수 있으면 예술을 버리지 않을 사람들이 또 생기고 예술을 왜곡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 너무 무섭고 단단하고 나를 계속 통제할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IMF를 만나서 자유롭고 내가 좀 더 뭔가 이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믿음들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지? 그 생각이 저에게도 제가 대학교 들어왔을 때도 우리 간사님들이 나에게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생들이 좀 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이 이 IMF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간사로서도 그 일들을 좀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준 이제 좋은 분들도 옆에 계셨을 네, 그렇죠. 텐데 네. 선배 간사님들이라든가 네네. 부모님의 역할은 뭐죠? 부모는 특히 없었어요. 네. 부모님은 뭐 아무래도 간사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나오질 않네요. 네. 어떻게 우리 네. 목사님 사모님 기도 많이 하실 텐데.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학년부터 약간 내놨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길을 뭐든지 간에 잘 하셨을 거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선배들이 이렇게 활동학사라든가 간사로서의 역할들을 했던 친구들이 또 있어서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들이 또 어찌 보면 좀 다르게 말하면 사역자인 건데 또 부모님이랑 만나서 그 얘기를 하죠. 논의를 하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그렇지. 1대1로 해야 되냐. 또 교회도 바뀌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네. 하고 있는 일들은 네. 간사님이 이렇게 이끌면서 하는 소그룹에서는 네. 어떻게 진행이 돼요? 저희 IMF가 이제 다른 선교단체들 많이 비슷한데요. 그 소그룹을 하고 네. 또 전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 모임도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훈련들이 되게 동일한데 이제 간사들이 이제 보통 진행을 하는 건 그 리더들을 이제 계속 영적 성장을 이제 격려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자기가 맡은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그 일들을 같이 대신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갈등이라든가 관계적 어려움을 중재하거나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곤 있는데 이제 결국 IMF의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사가 돕는 이제 퍼실리테이션 혹은 모티베이션을 이제 계속 주면서 그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그들을 돕는 역할이라고 보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모임도 하고 리더 모임도 하고 또 기도 모임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1대1로 만나서 어떤 동기부여도 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한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만났던 이제 학생들 중에 우리 간사님이 좀 예를 들어줄 만한 그런 좀 어떤 변화라든가 회복이라든가 일어난 그런 학생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학생 때도 그렇고 뭐 간사 때도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그 교회 생활에 많이 억눌려 있는 친구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눌림의 형태는 좀 다양한데요. 이제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같은 걸 해야 한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 같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꼭 금요 천야 앱에 가서 반주하는 친구들. 네, 되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 친구들인데 우리 헌신자들이에요. 네, 엄청 헌신하죠. 꼭 필요한 우리 자매들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교회에 와서 너무 힘들어할 때 IMF에 와서 신앙의 이제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2명 생각나네. 생각나세요? 네.
금요 반주하니까 두 명 네. 생각나네. 근데 이제 되게 피곤해. 맞아요. 엄청 힘들어하고 그걸 안 하면 스스로가 되게 좀 탈락되었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이 결국 어떤 거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또 사실 IBF에서 이 선교 이 단체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친구들에겐 되게 많은 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친구들은 돈이 들어요? IBF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그렇지. 네, 무언가 내가 신앙을 배우겠다라는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떤 변화들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 IBF 안 하겠다고 하거나 리더를 안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제가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있으면 되겠냐? 얼마면 네, 되겠냐? 얼마면 되겠냐? 우리가 한번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고심해서 우리가 생활비를 좀 마련해 보겠다. 같이 IBF 하자. 배워가자. 그래서 선배들한테도 연락을 다 돌리고 우리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3만 원에서 5만 원이라도 우리 학생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재정이 들어와서 이걸 3개월에 분배해서 내가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IBF도 하고 대표도 하고 예, 그런 변화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성경적 삶에 대해서 이제 뭐 맹목적 신앙에 대해서 다 대부분 다 질문을 해나가면서 자기 깨어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런 건데 신앙의 핵심이 이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우리는 사랑이다. 그뿐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랑할 수 있는가? 또 사랑을 배울 수 있는가? 그거 하나만. 지금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지역교회 가서는 목사님 나 이제 반주 못해요. 이제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럼요. 이거 또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또 이상한 거 배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본질과 의미를 깨달으면 그 구조 안에서 내가 하는 것들을 지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왔다가 리더를 하는데 의미와 본질을 모르겠다면 그만해도 된다. 그거 안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근데 대신에 그 구조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으니 마음을 회복하면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내가 사람들이 스스로가 되게 엄청 자발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목사들이나 어떤 직분자들이 제안하는 그 직분과 역할들이 우리를 계속 무언가 의뢰 안에서 형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근데 많이 힘들었구나. 약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근데 졸업을 하거나 IF를 그만두게 되면 그 의뢰에 마땅히 뛰어 들어가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의뢰가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 그 IF 사람들이 약간 교회 안에서 좀 그런 질문,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졌을 때 이거 어떤 거지라는 질문들을 이제 목사님들이나 많이 하곤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나 청년부에서 되게 깊이 있는 무언가 이제 도구들을 많이 배웠으니 적용해 보면서 그 교회가 청년들끼리 같이 결합되고 연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 저도 학사들에게 많이 요청을 하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박혜명 간사하고 만나면 설득이 되겠네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그렇죠? 힘들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얘기 길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한번 하면 이게 하여튼 뭐 결혼 어느 정도 날 때까지는 붙잡고 해야죠. 할 텐데 이거 뭐 보니까 저 말이 좀 길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지금 어떤 형식이냐면 정말 이 정도 되면은 뭐 내 거 끊고도 세상에 생활비를 모으려고 선배들한테 연락을 했다니 그러니까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리더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약간 막 이렇게 기도할게라는 말보다 내가 어떻게 자원을 연결할 수 있지? 이 경영학과의 마인드가 좀 있어서 진짜 그 사람이 만약에 어려움과 그렇지. 상처를 입었으면 저는 목표를 세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가볍게 뭐 기프트콘이나 혹은 연락이라도 한번 해봐라. 시련을 겪었다면 가족이랑 관계가 어렵다면 우리의 그 사람의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상당히 실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제안이 나오도록 고민하고 네네네네. 집중하는 힘이 있네요.
한켠에 어떤 영성이 그러니까 그 참 뭐랄까 그 탐나는 청년 사역자라고 할까? 그래요? 그, 네, 일단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루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날이 서 있는 그런 아주 사역자면서도 참 좋네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가 바뀌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논의들이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본질만 잘 지키면 핵심이 뭐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만 놓고 저는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아유 뭐 어떤 네 아유 실무에 있어서는 뭐 제일 적합한 참 좋은 툴이네요. 네, 우리 벌써 1부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1부 마지막 곡은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듣고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첫 곡은 위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은 원주 IBF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박혜명 간사님. 아유, 간사님 아주 네 젊은 사역자답게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힘이 나네요. 청년 사역이 소명이 있고 또 분명한 건 지금도 여전히 본질에 집중하면 사랑과 복음이 늘 필요한 이 청년 세대를 근데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좀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젊은 사역자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역자들 그 나이는 하여튼 좀 죄송한 얘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도 나이 차이가 좀 적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효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간사님이 지금 대하고 있는 이 20대 대학생들 사역에서 좀 열매가 좀 기대가 되고 하는데 이제 어떤 정량 측량할 수 있는 거 말고 우리 간사님이 생각하는 이 IBF 사역이든 대학 캠퍼스 사역이든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되는 열매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기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근데 이제 그게 공동체라는 게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다 이제 개인 구원의 측면에서 다 들어보는데 우리가 왜 공동체를 모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를 사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이제 IBF에 들어와서 자기의 깨진 모습들, 내 연약함들을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이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려움들과 자기의 한계, 예수를 만날 때 각자마다 갖고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개인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이제 깨닫고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이제 회복해 나가야 될 건지를 저희가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환대의 경험들을 하고 그 환대의 경험을 통해 이 캠퍼스와 이 세상에 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맡는 건데 거의 이제 양육과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 그런 열매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예비리더 훈련을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훈련 때 항상 그 친구들이 자기가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뭐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나만 연약한 게 아니고 너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그 고백들이 있을 때 이게 열매가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액션을 조금씩 보이고 소그룹 안에서 이 멤버들을 만나고 또 캠퍼스에서 어떤 무언가를 주장하고 이야기할 때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의 필요성 되게 중요하네요. 근데 그것이 근데 공동체의 필요성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되어지니까 공동체 안에서 네네네.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걸 경험하면 네네네.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네. 근데 이제 이게 교회의 필요성도 똑같은 맞아요. 것인데 네네. 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해야 될 지점이 이제 그런 지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교회에서도 교회는 더 특별한 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저 사람과 내가 대화할 이유가 있어? 우린 청년부야.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청년부 안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교회 사람이라면 적어도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대형 교회나 큰 교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존재를 알고 스쳐 지나가지 않고 대화를 걸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IBF에서 리더를 하면 너가 저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 혹은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을까? 교회는 다 스쳐 지나간다면 여기서 배웠던 그 환대를 어른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혹은 우리 유초동부에게도 지나가면서 평안하신가요? 뭐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느냐? 살짝 무서운데. 네, 약간 그렇게 하진 않죠. 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안녕이라고 안녕하세요라고 그 눈빛을 보고 말할 수 있는지가 공동체의 환대. 난 지금 간사님 얘기하는데 살짝 전도사님이 보이는데 누가 봐도 이건 전도사님이지 교회에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그건데 야 많이 보던 그런 톤과 표정에 그래요? 곧 신학하겠네요. 신학 안 합니다. 아주 뭐 강력하게 이렇게 치고는 있지만 네네네네. 뭐 한 반은 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캠퍼스 사역에 대한 사명감이 이제 명확하고. 네. 근데 이게 다른 지역 아닌 뭐 다른 지역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뭐 저희가 그 막 엄청 간사나 이런 것들이 저희 강원권 안에서는 지금 되게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제가 자란 곳과 내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안에서 그러면 원주 말고는 뭐가 더 있어요? IBF가? 강원에서는 춘천하고 강릉이 있고요. 강릉, 춘천, 원주가 있어요. 전국으로도 뭐 다양하게 있고요. 물론 전국에 다양하게 있겠죠. 네네네. 근데 강원권의 그 세 군데가 그러면 뭐 연합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수련회도 하고 훈련도 하고 어디 갈 때 같이 조인해서 가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다른 여타 선교단체라든가 교회와의 연합 같은 거는 뭐 계획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교회 안에 저희 IBF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가 청소년들 교회 수련회를 해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수련회를 만들어졌던 적도 있고 왜냐면 저희가 소그룹이 이런 게 강점이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참 말을 안 하거든요. 낯선 사람들하고 자기 마음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직접 기획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복음밥이라는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계속 아마 연도에 한 번씩 하는 걸 텐데요. 그게 이제 청소년들 되게 어떤 청소년부가 되게 작은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기 힘들어서 사실 되게 큰 데들 집회를 보낸다든가 근데 그런 거 말고 IBF의 강점인 대화를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그거에 좀 중점을 맞춰서 복음밥이라는 캠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복음밥? 네, 복음밥이 있습니다. 볶음밥 말고 복음밥. 네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주에서 아마 뭐 저희 순영 간사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에서는 이제 밤새라면이라고 밤새라면 네, 그런 활동들도 하고 교회랑 어떻게 좀 연합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 대표 간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또 IBF로도 오고 IBF 있는 청년들도 또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하죠. 네, 그걸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주셔라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죠. 근데 그 고민은 20세기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 뭐 네네. 왜냐하면 선교단체 안에서의 어떤 느껴지는 매력과 이 유대감이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면 또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그건 좀 이상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이 이렇게 상호 협력하는 방식을 잘 취해야 되는데 뭐 잘하실 것 같네요. 우리 한마음교회하고도 한번 협력해 보세요. 네네. 강릉에 있어서 강릉 IBF에게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은 확실하네요.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박혜명 간사님의 뭐 활동들이 많았어요. 네. 정신질환 청년을 위한 단체 활동가로도 활동했고 이건 네네. IBF랑은 다르죠. 그렇죠. 음. 근데 활동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음. 거기서 이제 뭐 정신질환 당사자라 그러는데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고리분둔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체랑 연결들이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3년도에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당사자 모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당사자는 아니었는데 그 대상을 해서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파티를 열기도 하고 등등의 일들을 하다가 IBF나 대학교를 좀 다시 바라봤죠.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서도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센터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5분의 1 정도가 중증 우울증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을 갖고 있으면 사실 교회에서 활동할 때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그렇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 특별히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도 IF 내에서도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럼요. 학생들인데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간사들도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앙에 IBF에게 제안을 해서 정신질환 청년들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 한번 초대해서 강의도 들어보고 또 간사들 중에서도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이 있으니 간사들끼리 모여서 우리 같이 스터디를 해보자 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케이스도 같이 나누고, 예, 그러면서 저도 복음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열정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도사적인 열정만으로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고하고 고민하면서 그럼.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들을 배우는 것들도 간사들에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지 않겠나. 진짜 IBF다운 그런가요? 어떤 네. 문제 앞에 일단 공부 좀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네네네. 일단 기도부터 하는 것보다는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죠. 네. 이런 접근 방식이 상당히 IBF답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정말 우리가 그냥 뭐 묻어두고 외면해서 그렇지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인데 교회 안은 물론이고 뭐 사회적으로도 맞아요. 가정적으로도 네. 명확하게 존재하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빈도수도 많고. 네. 그래서 목회자분들도 이게 어떤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지금 뭐 청년뿐만 아니라 그럼 전 세대에 걸쳐 있어요. 네, 걸쳐 있고 이게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 또 관계의 영역이기도 해서 참 그런 접근들을 어떻게 교회에서도 해나가야 되는지도 저도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렇네요. 야, 이거 뭐 사역의 범위나 범주가 상당히 관심도 되게 많네요. 네, 약간 이것저것. 인권이나 그 어떤 소외된 사람들 그렇지. 이런 쪽에서 IBF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제 어떤 존재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곁에 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IBF에서 배웠던 것들이 그 환대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신입생, 학생 또 청년에게 다가간다는 게 마찬가지로 특정한 정체성에게도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누구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그런 같습니다. 이제 사역적인 것도 그렇지만 또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네네네. 지금 지역 소멸 문제 네네네네. 여기도 되게 예민하게 고민들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 대학교 인원이 대학생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게 결국 다양성이라는 그 키워드가 사람이 줄어들면 학생들끼리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고 또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간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내 리더십이 그 친구의 리더십과 맞지 않을 때 거기서 생기는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뭐 그 코어한 부분들, 되게 본질적인 부분들만 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모델을 보고 리더십들도 간사의 모델을 보고 멤버들도 리더의 모델을 보고 배우는데 그것이 연결고리가 좀 적어지면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대학교 이제 존폐의 문제가 또 걸려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통합을 한다든가 혹은 새로운 어떤 혁신 사업들을 따내는데 지금 대학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권에 있는 대학교가 폐교율이 지금 제일 높다는 기사들 보면서도 그렇죠. 저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현실이고 네네네. 수가 제일
근데 그런 와중에 간사님 같이 이렇게 필드에서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집중력 있게 일하는 역량 있는 분들을 보니까 참 소망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이제 음. 화두가 되는 네.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이 적어지면 어떻게 학생들과 또 학사들 또 지역에 있는 목회자분들이나 교회들이 더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때들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고 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어떤 사역적 방향, 아이디어,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들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연결해 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간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앞으로 하여튼 네, 더 많이 연구하시고 네, 우리 알겠습니다. 대표 간사님과 함께 잘 협력해서 네, 좋은 일들 뭐 앞으로 자주 듣게 되겠네요. 네. 네, 우리 간사님은 뭐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돼서 우리 2부 마지막 곡은 목소리 상점의 주가 행하시니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박혜명 원주 IWF 간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